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 하에 고물가 처방은 유일하게 금리 처방밖에 없습니다. 고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잡는다는 이러한 고금리 처방밖에 없는데 지금의 물가 상승은 금리와 연관이 전혀 없죠. 그래서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는 금리는 집값만 결국에 잡는다라는 논리밖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0.75% 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금리와 연동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달입니다. 7월 달 역대급 인플레 하는 첫 빅 스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3.9%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빅스텝 가능성, 그러니까 0.5%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에서는 지금 설득력을 얻고 컨센서스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무엇이죠? 물가란 문제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물가의 원인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화폐를 많이 공급했습니다. 유동성을 우리가 증가를 시켰다 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큰 요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자, 여기서 공급망이 다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의 물가 상승은 금리 처방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 애초부터 이것은 금리와 연관이 없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급망이죠. 그래서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 급격하게 올랐던 이유가 이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공급망, 원자재들이 막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물가 상승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자,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려버렸죠. 자이언트 스텝까지 하면서 0.75%,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1.75%까지 돼버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올리는 금리,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올리는 금리는 물가를 못 잡습니다. 애초에 근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효과를 얻는 것은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값만 잡는다. 집값에 지금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이런 효과밖에 얻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경제 상식, 우리가 기초적인 논리에 따르면은 어떤 이유로든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경기 침체 속에 일어나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금리만 계속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가중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서서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은 금리 급등해도 집값이 폭등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집값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왜 그렇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죠?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경기가 그만큼 양호하다는 거죠. 경기가 양호하니까 경제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경제 기초 체력이 금리 상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집값은 항상 연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상승과 집값이 연동되지 않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1970년대죠. 이때가 언제냐? 오일 쇼크 때입니다. 자, 이때는 왜 연동이 안 됐습니까? 금리 상승과 집값이 연동이 안 됐죠.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연동이 되지 않은 거는 경기 침체와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집값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급등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반드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대부분이 조정받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나?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나? 이 문제를 우리가 키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같이 올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또 뭐 금리를 내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은 올라가겠죠. 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효과가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 예, 환율이 네, 평가절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달러당 무슨 1,300원, 뭐 1,40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환율의 가치가 네,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집값은 올라갈 수는 있어도 달러로 계산하는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막 1,100원, 뭐 1,190원 정도에서 막 1,200원 정도에 있던 것이 지금 달러가 1,300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1달러에 1,400원.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를 집값이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은 지금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1위가 베이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1위가 어디입니까? 예,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1위인데 이거를 제외시켜 버렸어요. 왜 제외시켰냐면은 너무 크기 때문에 편차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그래프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높아서.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일단 제외시켰는데, 자, 베네수엘라는 집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네,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연봉 대비 집값의 탑5를 본다. 라면은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준수한 양호한 수준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베네수엘라가 1등이에요. 151.4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집값이 비쌉니까? 아니죠.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네, 그동안 달러 가치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의 그 자국의 통화가 워낙 많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보니까 달러로 계산한 집값은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집값은 실질적으로 오른 게 아니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보시면은 볼리바르라고 지금 환율입니다. 베네수엘라 뭐 자국 통화인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가 집값에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승률은 없다. 반토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우리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자국에 투자된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같이 금리를 줘야 된다. 네. 이왕이면은 미국보다는 한국에 네, 금리가 똑같으면은 누가 한국 시장에 즉 은행에다가 돈 넣겠습니까? 미국 시장에 돈 넣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 시장보다 항상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가 집값이 보세요. 집값이 매달 뭐 10%씩 올랐다고 합니다. 네, 10%씩 치솟다. 대통령 오판으로 자초한 집값 1위입니다. 그런데 이건 달러로 계산하죠. 우리는 항상. 집값은 항상 글로벌 시장에서는 달러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달러로 계산해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는 10위권 안에도 들지 않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네,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터키 대통령의 저금리 집착을 하면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했죠. 수입 물가가 폭등했고. 그런데 인플레 해지 수요로 집값이 연간 100% 급등했다고 했는데도 자국의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쇄가 되는 겁니다. 집값이 오른 폭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집값은 달러로 대비하니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80년대 미국 물가 폭등, 고금리 대응에 집값이 급락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0년대가 아니고 79년대부터 우리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81년 이후부터는 집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사를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그래서 경기 침체 속에 고금리는 집값이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게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인상시킨 거는 경기가 상승할 때, 네, 그래서 경제 체력이 금리 상승을 받아들일 만큼 경기가 양호할 때 금리를 인상시키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집값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오르고 같이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도 같이 올라갔던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고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만 단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만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결합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
집값 폭등했다 이런 악순환이 됐는데 근본적으로는 경제 법칙을 무시한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국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자국의 달러 대비 자국의 가치는 화폐 가치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집값 폭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만약에 한국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은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 환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집값 상승폭을 더 상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은 실질적으로 달러 대비를 하게 되면은 더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